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제 남한과 북한 간의 파경이 시작됐습니다. 일촉즉발의 강대강 대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그만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을 때 과연 청와대 통일부는 뭘 했을까요? 폭파 불과 30분 전에 청와대에서 보인 반응 때문에 기자들도 비판을 쏘아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 능력도 없고 이 정도로 북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남북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고, 자, 이쯤 되면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슬슬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초단위 분단위로 청와대와 우리 통일부의 움직임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믿고 남북 문제를 그간 지켜봤다니. 자, 지금 언론들이 어제의 상황을 적은 것을 보면 정말 청와대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예측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안보 문제를, 외교 문제를 논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막 지났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입니까? 민주당이 압승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판의 칼날이 무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힘이 필요합니다. 국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독재 우려가 나올 만큼 막가자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이 북한의 도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제 실시간으로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49분쯤 폭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전쯤인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청와대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 이야기가 나오자 정상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파 불과 30분 전에 이렇게도 북한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 연락사무소 폭파 초유의 사태를 보고 직전까지도 북한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 시간에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터진 상황에 허둥지둥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송영길 신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포로 안 쏜 게 어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장 송영길 사퇴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하루 전날만 해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 결의문을 국회가 채택해야 한다. 이제 뭐 압도적인 다수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북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북관계를 주무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자, 폭파가 확인된 뒤 정의용 실장 오후 5시가 됐어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정 실장 주재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중경고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늘 엄중경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인격까지도 맹비난을 하자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수위가 꽤 높은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견제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정말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한 뒤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 한번 봅시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윤건영 상황실장, 북한의 카운터파트로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의용 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실 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을 쭉 보면 정말 북한 전문가가 있는지 또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렇게 탑 클래스의 외교관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유원 1차장 군 출신입니다. 김현종 2차장 통상교섭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자, 북측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런 비판,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비판이 지금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북 정책과 이런 북한과의 협상, 대화 과연 유용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뒤늦게 어제 북한의 태도를 보고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의 물갈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지난 15일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제의했는데 공개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청와대가, 그리고 이런 모습의 민주당이 과연 북한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동안 그러면 청와대 사람들, 통일부 사람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와중에도 김두관 의원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한은 그쪽에 군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곳도 막 폭파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으로 있고, 또 이 와중에도 지금 폭파 불과 30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무조건 그들 말로 우리인이 마음대로 하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나온 윤도한 수석의 북한에 대한 수위가 좀 높아진 비판 브리핑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여정의 비판을 의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과연 누가 일을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저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도 좋은 것인지, 앞으로 며칠 동안 대한민국 한반도는 아마도 비상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직접 해명을 할지도, 어떤 발언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계장관, NSC 다 소집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